안녕하세요. 키즈스피치 마르지 이지은 대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선택적 함구증으로 답답한 아이와 속상한 엄마 아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번 더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실게요. 지난 시간에는 과연 내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일까? 아닐까?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 공개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해보시고 저희 쪽으로 더 궁금한 사항을 또 문의해 주시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선택적 함구증의 실제 사례 아이들의 특징들을 좀 공유해 보면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많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함구증의 아이들을 만나고 교정 수업을 해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잠실본원하고 대치본원에서 제가 직접 교육하고 있는 함구증 증상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좀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전형적인 함구 증상은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어요. 함구증의 증상으로 마루지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연령대도 조금 중요한데요. 대부분 7세 전후의 아이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7세라는 거는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발달되는 과정에 있는 연령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삐아자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전조작기의 시기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7세의 인지 발달, 그 특징적인 부분을 엄마도 알아두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 3세부터 초등 전까지를, 초등 입학 전까지를 이르는 말이고요. 이때는 상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7세 말부터 8세,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기로 넘어가면서는 전조작기, 즉 유아기의 특징이 점점 사라져야만 해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이제 아동기라고 하죠. 그 특징으로 변화하고 자꾸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 우리 전조작기 7세 때까지는 혼자 놀아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8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학교 생활 하잖아요. 또래와 언어 활동을 더 이제 정교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 응대를 안 하거나 집 밖에 나가서 말을 하지 않는 특징들이 이제 확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시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학교 가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등등 이런 생각 때문에 겁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그 7세 전후의 아동을 데리고 원에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은요. 7세 때 갑자기 함구 증상이 오는 아이이기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6세, 5세, 4세 그때부터 함구증의 증상이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 시기에 교정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이제 지금에서야 하시는 거죠. 때로는 초등 고학년 아이를 뒤늦게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여아를 데리고 오신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 계셨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함구 증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조금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이렇게 어떤 교정센터로 오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첫째, 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빠도 어렸을 때 말이 좀 늦게 트이신 편이라서 그냥 우리 집 식구들이 좀 말이 늦는 유전이 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좀 상처도 많이 받고 타인에 대한 불신도 좀 생겨서 일반적으로 좀 머리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 밖으로 더 안 나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좀 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해져서 그게 싫어서 그동안 사실 못 데리고 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당연히 본인일 거예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됐으니까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본인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시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이 스스로 혼자 너무 큰 짐을 지금까지 지고 왔었어야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 아이도 상담할 때 다른 함구증 아이들과 공통된 특징을 보였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상담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을 저하고 시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다양한 일상 대화,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오늘 뭐 했어? 여기까지 오는데 멀었어? 등등 일상 대화를 시도해도 사실 반응은 처음에 막 전혀 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고갯짓으로 대답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함구증이 이제 약한 친구들은 고갯짓이나 뭐 손짓으로 좀 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강한 특성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갯짓으로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태의 친구들이 많이 있지요. 그 후로 이제 함구증 교정 수업으로 지금 거의 이제 2달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의미가 있는 복합적인 문장을 막 발화하는 활용 단계까지는 아직은 못 갔어요. 하지만 단순한 발화와 함께 행동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조금씩 본인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오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이제 뿌듯하죠. 이렇게 선택적 함구증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요.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면 사실은 조금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 능력이에요.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함구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이 아이도. 그러면 학습 능력에도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에 엄마가 또 아빠가 좀 꼼꼼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센터에서 교정을 받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구증의 교정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째는 심리적인 접근이에요. 둘째는 행동적 접근이고요. 셋째는 언어적 접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접근은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아동은 감각적으로 아주 민감한 아이일 가능성이 커요.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예민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너무 크게 자극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남들보다 좀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예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있죠. 또 어떤 아이들은 거칠거나 뾰족뾰족한 거를 만지기 싫어해요. 촉각적으로 예민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냄새 나는 것도 못 참는 아이 있어요. 또 이런 예민한 특성들의 아이들을 엄마가 잘 관찰했어야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해요. 둘째, 행동적인 접근은 선택적 함구증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코칭, 교정을 할 때에는 아주 다양한 행동적인 접근을 시도할 거고요. 이때 어떤 행동을 먼저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수업으로 진행될 때 아마 피드백을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마루지 많아요. 여러분과 가까운 마루지를 검색을 하셔서 좀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고 피드백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가장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게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에게 유연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그리고 의미가 없는 발화에서부터 복잡하고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발화에까지 아주 다양한 기법으로 아이에게 언어적인 접근을 하는 코칭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무의미한 발화에서부터 선생님 오늘 수업 몇 시까지 해요? 이렇게 의도가 들어간 발화까지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 언어적인 접근은 한두 번 만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엄마 아빠께서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큰 틀에서 선택적인 함구증 교정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함구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했던 부분이 살짝 풀렸다거나 도움이 되셨다거나 힌트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면 저도 당연히 더 힘이 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함구 형태인지 좀 구분하실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